여러분, 혹시 샤워하면서 소변을 본 적 있으신가요? 시간도 절약되고 물도 아끼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하셨나요? 서울에 사는 32세 직장인 김민지 씨는 5년 전부터 샤워 중 서서 소변을 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을 아끼기 위해 시작한 이 습관은 어느새 당연한 일상이 되었죠. 어차피 씻을 건데 뭐가 문제겠어? 라고 생각했던 민지 씨. 하지만 최근 그녀는 이상한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게 소변이 나오지 않는 느낌, 항상 방광에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 잔유감, 그리고 가장 당혹스러웠던 것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지는 현상이었습니다. 물소리만 들으면 반사적으로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거죠.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싶었지만 30대 초반의 그녀에게는 너무 이른 증상이었습니다. 결국 비뇨기과를 찾은 민지 씨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골반적은 기능 약화 초기 증상이라는 것이었죠. 의사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샤워하면서 서서 소변 보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민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습관이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최근 헬스조선을 비롯한 여러 의료 매체에서 샤워 중 서서 소변을 보는 습관이 여성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해부학적 구조상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서서 소변 보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작은 습관이 요실금, 방광 탈출증, 심지어 자궁 탈출증까지 유발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거나 4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몸에 숨은 영웅, 골반저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왜 샤워 중 서서 소변을 보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미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반저근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골반저근은 우리 몸의 바닥, 즉 골반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근육층입니다. 마치 그물침대처럼 골반 내부의 장기들을 아래에서 받치고 있는 구조죠. 부산에 사는 45세 주부 이수연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수연 씨는 출산 후에도 특별한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재채기를 할 때마다 소변이 조금씩 새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출산 후유증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조깅을 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도 불안했고 심지어 큰 소리로 웃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은 수연 씨는 골반저근 약화로 인한 복압성 요실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상담 중에 그녀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었고 그녀가 15년 넘게 샤워 중 서서 소변을 봐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산으로 이미 약해진 골반저근이 잘못된 배뇨 습관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것이었죠. 골반저근은 단순히 하나의 근육이 아닙니다. 여러 층의 근육과 인대, 결합 조직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물입니다. 이 근육층이 지지하는 장기는 자궁, 질, 방광, 요도, 대장, 직장, 항문 등 거의 모든 골반 내 장기들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몸의 핵심 장기들을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골반저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완과 수축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소변을 볼 때는 골반저근이 완전히 이완되어야 합니다. 이완이 되어야 방광 출구가 열리고 방광 근육이 수축하면서 소변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변을 참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는 골반저근이 수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수축력이 장기들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복압이 증가할 때도 소변이나 대변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는 28세 회사원 박지연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연 씨는 출산 경험도 없는 젊은 여성이었지만 대학생 때부터 헬스장 샤워실에서 서서 소변을 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고 특히 공용 샤워실에서는 변기에 앉기가 꺼려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지연 씨는 이상한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다 봤다고 생각하고 일어섰는데 몇 분 후 다시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시 가면 소변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빈뇨 증상인가 싶어 물을 덜 마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비뇨기과를 찾았고 의사는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검사 결과 지연 씨의 골반저근은 소변을 볼 때 완전히 이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기간 서서 소변을 보는 습관 때문에 골반저근이 제대로 이완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잘못된 자세로 계속 훈련하면 근육이 그 잘못된 패턴을 학습하는 것처럼 지연 씨의 골반저근도 잘못된 배뇨 패턴을 학습해버린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것을 골반저근 기능장애라고 부릅니다. 근육 자체가 손상된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하드웨어는 멀쩡한데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생긴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왜 서서 소변을 보면 골반저근이 제대로 이완되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는 생체역학적, 신경학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광주에 사는 37세 요가 강사 최은희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은희 씨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고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녀 역시 샤워 중 서서 소변을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서 하는 것도 일종의 스쿼트 자세 아닌가 하고 합리화했던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는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균형을 잡기 위해 몸의 여러 근육들이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골반저근은 서 있을 때 장기들을 지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긴장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완전한 이완이 어렵습니다. 3개월 후부터 잔뇨감이, 특히 변기에 앉은 자세는 골반저근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기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무릎이 엉덩이보다 약간 높고 상체가 살짝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는 골반의 각도를 최적화시켜 골반저근이 완전히 풀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기에 앉아서 배뇨와 배변을 하는 이유입니다. 인천에 사는 41세 간호사 정미라 씨의 경험은 더 심각했습니다. 미라 씨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자주 했는데 바쁜 근무 시간에 샤워하면서 소변을 보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 욕실에서 샤워 준비를 할 때, 심지어 빗소리만 들어도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조건 형성 문제였습니다. 반복적으로 물소리와 배뇨를 연결시키다 보니 뇌가 물소리는 소변 볼 시간이라고 학습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파블로프에게 실험과 같은 원리입니다. 파블로프는 종소리와 함께 개에게 먹이를 주는 실험을 반복했고 결국 개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미라 씨의 뇌도 마찬가지로 물소리를 배뇨 신호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건 형성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수영장에 가거나 워터파크에 가거나 심지어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한 수준을 넘어 사회생활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잔뇨 문제입니다. 서서 소변을 볼 때 골반 저근이 완전히 이완되지 않으면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습니다. 매번 방광에 소량의 소변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 잔뇨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여성의 요도는 남성보다 짧기 때문에 세균이 방광까지 쉽게 침투할 수 있고 이것이 반복되면 만성 방광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33세 디자이너 한소혜 씨는 1년에 서너 번씩 방광염에 걸렸습니다. 항생제를 먹으면 나아졌지만 몇 달 지나면 다시 재발했습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을 점검했고 그녀가 샤워 중 서서 소변을 보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습관을 고치고 골반적은 운동을 시작한 후 소희 씨의 방광염 재발 빈도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골반적은 기능 약화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잔뇨감이나 빈뇨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골반 장기 탈출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52세 식당 운영자 김영숙 씨의 사례는 충격적입니다. 영숙 씨는 세 아이를 모두 자연분만으로 낳았고 식당 일로 하루 종일 서 있는 생활을 3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녀는 샤워 중 소변을 보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20년 넘게 이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영숙 씨는 무언가 아래로 빠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골반이 무겁고 아래로 뭔가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거울로 확인해 보니 질 입구로 무언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산부인과를 찾은 영숙 씨는 자궁 탈출증 2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골반 저근이 약해져서 자궁이 원래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산, 장시간 서서 일하는 직업적 특성, 그리고 잘못된 배뇨 습관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자궁 탈출증은 여성들에게 심각한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옵니다. 보행이 불편하고 성생활이 어려워지며 심리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심한 경우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어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강원도에 사는 47세 교사 박현주 씨의 경우는 방광 탈출증이었습니다. 현주 씨는 교직 생활 15년 동안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가기 어려워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체육교사였던 그녀는 학교 체육관 샤워실에서 항상 서서 소변을 봤습니다. 40대 중반부터 현주 씨는 요실금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운동할 때, 특히 점프나 달리기를 할 때 소변이 새는 것을 느꼈습니다. 패드를 착용해야 했고 이것은 그녀에게 큰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검사 결과 방광이 정상 위치에서 아래로 처진 방광 탈출증 초기 단계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골반 장기 탈출증이 한 번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고 설명합니다. 출산, 노화, 비만, 만성 변비, 무거운 물건 들기, 그리고 잘못된 배뇨 습관 등 여러 위험 요인들이 누적되면서 골반 저근이 점진적으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젊은 여성들에게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 전문의는 최근 20에서 30대 환자들이 골반적은 기능장애로 내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출산 경험이 있는 40에서 50대 여성들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젊은 층에서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천에 사는 26세 대학원생 이지은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출산 경험도 없고 특별한 건강 문제도 없었던 지은 씨는 대학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용 샤워실에서 항상 서서 소변을 봤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소변이 약간씩 새는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직 20대인데 이럴 수 있나요? 지은 씨는 병원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사의 대답은 요즘 젊은 여성들에게서 흔히 보는 증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좌식 생활, 운동 부족, 그리고 잘못된 배뇨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골반적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낮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샤워하면서 소변 보는 것이 환경에 좋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면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이 습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골반적은 기능장애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단계로 가기 전에 생활습관 교정과 운동으로 많은 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샤워 중 서서 소변을 보는 습관을 중단하고 반드시 변기에 앉아서 배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대구에 사는 39세 회계사 조미영 씨는 15년간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샤워 중에 자동으로 소변을 보려는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참고 샤워를 마친 후 변기에 앉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미영 씨는 습관을 바꾸는데 약 2에서 3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동시에 골반적은 강화 운동을 시작했고 3개월 후부터 잔뇨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녀는 방광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고 물소리에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던 증상도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골반적은 강화 운동의 대표적인 것이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1940년대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 아놀드 케겔 박사가 개발한 운동으로 골반적은을 의식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운동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여성건강재활센터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김서연 선생님은 케겔 운동의 올바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골반적은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엉덩이 근육이나 복부 근육에 힘을 주면서 케겔 운동을 한다고 착각하십니다. 올바른 케겔 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골반적은을 수축시킵니다. 이때 배나 엉덩이, 허벅지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5초간 수축을 유지한 후 10초간 완전히 이완합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하고 하루에 3세트를 실시합니다. 천안에 사는 44세 프리랜서 디자이너 윤지혜 씨는 케겔 운동으로 큰 효과를 봤습니다. 지혜 씨는 출산 후 요실금으로 고생했고 샤워 중 서서 소변을 보는 습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뇨기과에서 골반적은 기능 약화 진단을 받은 후 그녀는 매일 꾸준히 케겔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골반적은이 어디인지도 몰랐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바이오 피드백 기기를 사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았습니다.
지혜 씨는 출퇴근 지하철에서 TV를 보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수시로 케겔 운동을 했습니다. 4개월 후 그녀의 요실금 증상은 8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케겔 운동 외에도 효과적인 운동들이 있습니다. 힙브리지 동작이 대표적입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편안하게 눕습니다. 무릎을 구부려 세우고 발은 엉덩이 너비 정도로 벌립니다. 팔은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몸 옆에 편안하게 놓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허리의 힘이 아닌 오로지 골반과 엉덩이의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점에서 골반 저근을 5초 정도 꽉 조인다는 느낌으로 수축했다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내립니다. 하루 10회씩 3세트를 꾸준히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골반 저근뿐만 아니라 엉덩이 근육까지 강화해줘서 탄탄한 하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서서 소변 보는 습관은 잠시의 편리함이 평생의 골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부터 샤워 중에도 꼭 앉거나 웅크려서 배뇨하고 힙브릿지 운동으로 골반 저근을 튼튼하게 관리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